자,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황소 초등 입대 대비 수학 공부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31 풀이하고 입문이 있어요. 1031 풀이하고 입문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풀이가 좀 더 쉽고 입문이 좀 더 어렵다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부 애들 보면은 자 7세 8세도 지금 수업 황소 대비를 시작하는데 길찾기하고 경우의 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전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다 세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떤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초등학생한테 컨비네이션을 가르치기도 뭐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있고요. 일단은 하나씩 세는 걸 하되 꼼꼼하게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야 된다. 이제 그걸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다음이라든지 소마 필지 이런 데 많이 아무리 해도 단체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과 심화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는 국어 독해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애들을 봤지만은 제가 해봤지만은 문제풀이 수준이 그저 사고력이라는 것을 선행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탑반 뭐 이렇게 프리미어반 가도 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내가 풀려보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등차 수열 같은 거 보세요. 등차 수열 합공식. 응? 그런 거는 이제 공식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3579 해가지고 3부터 99까지 더하라 그러면 또 못 푼단 말이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황소 문제는 암기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를 봤더니 전부 다 문제가 그냥 3% 올림피아드만 베껴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제가 교재를 다 알려드렸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내가지고 황소 모의고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창의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창의 안 하고 책에 있는 것만 발췌해서 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아무리 해봐야 큐브 수역 4-1이나 최상위 센 4-1 풀려보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얘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성대경시이기 때문에 성대경시 장려상 이상 타지를 못하면 1분반이 안 나오거든요. 딱 그 경계입니다. 성대경시 한 50점 정도가 경계인 것 같아요. 초3 성대경시입니다. 초2가 아니고. 그래서 교과 심화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사고력을 더하는 전력으로 가야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1031 풀이하고 입문은 당연히 집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집에서 못하는 학생들은 황소의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급을 저랑 하는 겁니다. 풀이하고 입문은 스스로 어머니랑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 1학년은 풀이 입문을 반드시 끝내라. 그리고 2학년 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지 실력이 늘죠. 근데 고민을 안 하는 아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칭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주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지 애는 성장한다는 거죠. 공부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늘리면 또 안 돼요. 너무 줄여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 양을 줄이고 막 고난도 문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고난도만 풀려서 내가 생각을 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반대로 양치기, 양을 많이 해가지고 쉬운 문제를 많이 풀려가지고 속도를 높여놨는데 이제는 고난도 문제는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하셔야 돼요. 예, 어떨 때는 양을 많이 늘려주고 어떨 때는 심화 문제를 파고 이렇게. 완급 조절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일률적으로 얘를 보고 과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내주고 이렇게. 예, 분위기를 보면서 좀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공부를 하셔야지 애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커피숍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파리바게뜨 뭐 이런 데 가면 다 공부하는 학부형들이 있어요. 애들이랑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지금 예?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뒤에 롯데백화점 뒤에 파리바게뜨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도 막 있어요. 예, 가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밀각이고 여기 이삭토스트인데 뭐 애들은 뭐 간식 많이 먹죠 여기서. 그래서 애들한테 부담을 자꾸 주시면 안 돼요. 황소를 붙어야 된다라고 자꾸 부담을 주시면 애는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너가 한번 보자. 보는 시험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황소 갔는데 자기만 못 가니까 그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영국 있다가 오신 분 또는 어머니가 이제 황소는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은 자기 진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바뀌세요. 그래도 선행해야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초1에도 잘 하려면 심화 경시를 가려면 초1에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1에 뭐 교구 수학이라든지 영재 체험 수학 뭐 다함 이런 데서 막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시켜보면은 선천적으로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딱히 제가 교재를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탄 수학이라든지 빨간 펜 또는 기저귀 계산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두 자릿수 곱셈,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이런 거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가 거의 없도록 한 20문제 풀었는데 다 맞을 정도 아니면 한 개 정도 그 정도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교재는 우궁비 사인으로 무조건 끝내 놓으시고요. 3-2까지.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1031 입문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는 초급, 중급까지 해도 됩니다. 잘하는 애들은. 고급까지는 제가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올림피아드 1, 2과정을 하시는데 1과정만 해도 충분하고요. 2과정까지 시간 남으신 분들은 실력반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성대 경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많죠. 그래서 7월에는 딱 이 중에서 본인 상태에 따라서 집중할 걸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에 집중할지는 제가 컨설팅 통해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 1, 2에 학원 가면 안 되는 학생이 있고 가도 되는 학생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기준은 1시간이나 끄떡없이 앉아 있는 학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한테는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서 사거리역 수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1대1 수업이 아니잖아요. 사거리역 수학 학원에서. 소마, 필드 이런 데는 극소수의 아들, 정서적으로 안정된 조용한 애들이 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어때요? 바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 시킵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3명만 넘어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동네 학원 교과 학원에서 해주는 최상위 점프왕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시켜보니까 그런 애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ADHD라고 있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비슷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중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초2면.
초1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애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단체학원을 가도 되는 나이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압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기준을 보면은 1시간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애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딜 가도 잘하니까 단체 수업을 가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서 끼고 해야 됩니다. 옆에서 끼고. 그래서 4, 5, 6 초등 1, 2학년에 10명 놓고 하는 수업을 가도 실제로 시켜보면은 숫자만 바꿔도 못 풀어요. 그리고 학원 입퇴 위주로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집을 엄청 이제 사가지고 푸시잖아요. 예? 뭐 필즈 수학, 뭐 큐브 수학, 창의 4, 5, 6 팩터, 뭐 3% 올림피아드, 응? 심지어 중등 블랙라벨까지 푸시는 분도 봤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얘가 뭐 경시 나오고 심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시 심화는 유전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력하고 일품 정도는 열심히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국어가 안 되니까 문제 푸는 접근법을 잘 모르고 복면상 같은 거 잘 못하고, 그죠? 그래서 문제 읽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걸 선생님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책을 읽히세요. 수학책을 읽히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최상위 S하고 최상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한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인데 왜 학원을 보냅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2, 3에 8월, 9월이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은 이제 1031 초급 CD가 끝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 점프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3-1, 4-1. 시험 범위가 3-1인데 4-1, 4-2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지 초급 상하 정도는 책으로 사셔서 공부하시고요. 팩트 6권 다 돌리시고요. 자세한 전략은 이 번호로 주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계략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의 완성은 황소 입퇴에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요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학원에서 이제 문제집 암기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 어쨌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학원을 뭐 3개, 4개 뺑뺑이 돌리시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과외 한 개 정도로만 해서 황소 준비해서 학원 1개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지출하지 마시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 해도 다 됩니다. 혼자 하실 거면은 요 교재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근데 강의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자료를 제가 드리니까 그거를 풀고 수업을 들어야지 가능성이 배가 넘습니다.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월에 황소 일품반은 어떻게 하느냐? 3% 올림피아드를 진행하시고요. 제이스킹 모의고사를 푸시면 돼요. 제 유튜브에 업로드 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 4- 나가도 무방 하나 시험 범위는 아닌 거 아시죠? 각도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5세트 초 3걸로 풀고 가세요. 성대경시를. 그래서 11월 합격 후에 들어가는 반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 꼭 본인이 들어가는 반이 일품반이 아니고 실력 심화반이다 그래서 떨어졌다면은 2월 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중등을 가고 싶다 그러면 중등 입퇴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자기 학년 플러스 2, 3년을 기본 베이스를 하고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2인데 지금 11월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 하면은 초1에 미리 과외를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을 구해서 집으로 오게 해서 수업을 하세요. 응? 여기 트윙클 학원이죠. 여기 트윙클
줄 서 있더라고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황소대비 학원이라고 해도 결국 다 똑같은 교재,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따라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가태동 소위 할 겁니다. 분위기는 이제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가는 황소 실력 심화반 아니면 1품반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1품반이라도 붙어야 되는 경우는 성대경식에서 50점 이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 과외를 하는 게 더 빠르지, 팀 수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1분반이 안 나옵니다. 팀 수업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성대형식 장려 52점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개인 과외다, 또는 엄마표 수학으로 올인하셔라. 예. 그래서 1031 최상위 점프함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학원이 학원을 추천하는데 결국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애들이 학원에서 다 알려줘 버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황소를 대비해 준 학원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황소가 학원인데 학원을 왜 학원을 추천합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원이면은 학원답게 자기 학원 애들 모으는 걸로 집중을 해야지, 황소를 대비해 주는 학원을 왜 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황소를 대비 안 해주면 학원 빠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학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렇죠? 뭐 프랜차이즈형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데 보면은 빵집이 계속 몰려 있잖아요. 학원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있는 곳에 이제 깁생이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깁생이 있는 곳에 뭐 황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사를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느긋하게 해야지 이기는 거죠. 지금 수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황소는 안 가도 내가 사고력을 높이겠다 하시면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선생님한테 만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력이 아주 깊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 어딜 가나 입태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입태는 내가 잘했는지 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원은 남의 학원을 추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학원 자체는 원래 뭡니까? 레벨별로 받는 거예요, 원래?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못하는 애들은 다 해주겠다는 게 원래 학원이에요. 그래서 동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 상관없이 받잖아요. 근데 정원이 있겠죠. 4명 정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생님 나름이죠, 또. 또 교재가 없으면은 또 신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시중 교재를 해서 4명 반 정원으로 해서 하는 학원, 동네 학원도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잘만 하면. 근데 계속 애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소 입태 학원 같은 거는 1대1 과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8명 정원이잖아요. 8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수업이면 나누기 8 하면은 한 10분, 2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지만, 모의고사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모의고사 어차피 짜집기 한 거고, 3% 올림피아에서 뽑아내는 문제, 응용왕 수학에서 뽑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식으로 하시고 저한테 모의고사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가성비가 나올 것 같아도 실제로 봐주는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뭐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붙는다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진도만 나가는 학원은 지향을 해주세요. 왜냐면 진도만 우공비 디딤돌로만 나가서는 안 되고 최상위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최상위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극히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못 풀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못 푸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만을 찾는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학 선생님이 다 고등부 심화 문제 하는 선생님은 다 남자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대 남자쌤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켜본 결과는 그래요. 다른 데에서 무슨 시학원에서 왔다가
전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들어서 심화반, 11월에 와가지고, 떨어져서 와가지고, 2월에 심화반, 1분반도 떨어졌는데 심화반으로 제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단체 수업을 적응 못하는 아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만약에 단체 수업을 우리 애가 조용한 애인데도 다른 애가 와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만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룹 수업이 안 돼요. 애한테 물어보세요. 애한테 학원에 시끄러운 애가 있냐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NLCS, 체드웨, KIS 등 국제학교에서 한국에를 옮겨온 아이들도 있죠. 학교를 옮겨온. 못하네요. 학교를 옮겨온 아이들도 어때요? 단체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 애랑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드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못하는 애랑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잘한다 그러면 메이저에 가서는 승부를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애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수학 같은 거 또는 기적의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보고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부터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학년이 3학년인데 왜 2부터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2, 3,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만 쫓아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 13명, 14명 이런데 초등학생 특성상 떠드는 애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룹 수업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수업에 부담이 덜한 아이들은 13대 1 가도 돼요. 왜? 다 조용한 애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가 3학년부터 뽑는 거예요. 1, 2학년은 케어가 안 됩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학년보다는 덜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트윙클 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항소 애들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몇 개 가는데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루 돈가스라고 있었는데 여기 마추로 바뀌었는데 여기 어디냐면 여기 문방구가 하나 있어요. 한티역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김간의 김밥을 제가 자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2인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조건 있죠. 1031이라든지 D라든지 3% 올림피아드 이런 거 다 못 풀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편입을 하세요. 편입. 아니면 일품 안 가고 실력 심화 원하면 주 2회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한티역의 뒤에 여기 뒤에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걸작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소학원 한 개만 다니세요. 숙제량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치 분량을 제대로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분량을 제가 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쪼개가지고 제가 노트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상 1부를 마칠게요. 제가 수업 가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